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도 경시 여러분들 수요일 밤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오늘 5월 8일 수요일이면서 또다시 어버이날이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약속을 좀 지켰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같이 매매를 하게 되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희 종목분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뿌듯하게 좀 계좌를 두둑하게 챙겨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언급되고 있는 이 카네이션이 사실 우리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설문조사에서 선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현금을 두둑히 봉투로 주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청자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저희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시청하신 다음에요.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작성하고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두둑한 선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 주식 승천 열시 생방송 90분으로 진행되는 동안 채널 고정하시면 챙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저 주생 김도영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entv.co.kr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 주식시장 코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을 콕콕 찍어서 또는 저 주생 김정도 콕콕 찍어서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출연하신 저희 수요일을 책임지시는 두 분 아마 바뀌지 않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어떤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로 오셔갖고 책임지러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취매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재희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수요일 밤을 책임지고 계셨던 저희 주식계의 교수님이시죠. 척척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데요. 주식승천의 교수님 김용준 멘토, 이번 한 주는 사실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많이 바빴고 사실은 이제 2주 만에 나온 거죠. 네. 지난주에 5월 1일 날 이제 그 근로자들과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적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지 않으시면서 또 네. 포트폴리오 자체도 모두 클리어를 약속을 좀 지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김용준 멘토 오늘 방송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5월달 가정의 달 맞이어도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이제 그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이제 그 집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뭐 집안에 신경을 쓰시면서 주식은 주식대로 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가족의 달, 가정의 달에서 너무 주식 계좌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멘토분들과 함께 한다라면 절대 계좌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가정을 더 잘 챙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 또 이분이 있으십니다. 이거 누구야? 오늘 이거 원고 누가 쓴 거야? 똘똘이 스머프는 이 투덜이 스머프 같구만. 정대 멘토가 스머프라는 캐릭터로 온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찾아왔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쉬고 쉬었습니다. 거 봐요. 이거 똘똘이 스머프 아니구만. 투덜이 스머프인데. 이제 똘똘이 스머프의 이제 모험생 아닙니다. 저는요. 네. 이제 능력자라고 불러주십시오. 오. 비아트론 언급드리지만 네. 바로 날아갔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쉬시는 날 목요일 날 나와갖고 네. 저는 추천드렸고요. 이제 능력자입니다. 그냥 드리면 갑니다. 그때 두 분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도영 MC님하고 네. 안선준 멘토는 나를 설득 못했다. 설득 안 해도 됩니다. 네. 결과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잘 쉬었고요. 어떻게 뭐 MC님도 잘 쉬었는지. 아니 잠깐만. 예. 아니 오프닝에서부터 벌써부터 MC한테 지금 태클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예,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모험생에서 능력자로. 네. 예, 능력자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 드리는 종목들 무조건 잡으시고요. 예, 제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오늘 할 말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늘 이 두 분, 오늘 능력자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가졌고, 내가 설정 못했다? 그런데 난 결과로 보여드리는 능력자다라고 했던 정대희 멘토, 그리고 저희의 척척박사 김용준 멘토와 함께 기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어제 분명하게 제가 주생 김노영이가 외국인들 보고 이제 조금 들어와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제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디어 5월 옵션 만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눈치 속에서 현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귀환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압박 카드가 나오면서 시장이 시세 부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해외 증시 선진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마무리될지 그리고 내일을 앞두고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장에서 이 두 분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주실 거고 또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금일장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금통위에선 사전적인 여론에서 이번에도 동결 강수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고 옵션 만기는 아직 안개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증권주가 방끝? 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융의 증권사가 활성화 방안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가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과연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증권주, 증권업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중국발 지표 호조 속에서 이것이 이제 유럽발 지표 호조까지 나왔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중국발 훈풍 지금 스타트일까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될까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짤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군들이 오전장에서 상승세를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테마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다시 한번 위축된 투자 심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이 3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 옵션 만기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 봐야 되는지 김영준 멘토 오늘장 보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내용은 텅 폈어요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아침에 좋은 내용 갖고서 빵 떴다가 결국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전강 후약. 그렇죠.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낸 거에 다행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맞아요. 예. 근데 조금 좀 장이 좀 비정상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 환경에서 지금 분명히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지금 확실히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그 상승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막 그 거의 뭐 양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못 팔아서는 지금 안달이거든요. 오늘도 규모 면에서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거래소를 막아줬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IT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IT 쪽이 살짝 흘러내리면서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IT가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나갈 만한 마땅한 종목은 지금 일단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순환성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오늘은 이제 그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만 가지고서 일단 주가가 좀 비교적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근데 김영준 멘토, 네. 이 현대하이스코어 현대제철의 합병권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고점이면 안 먹히는데요. 바닥권이면 먹힙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낙폭과대 쪽에 삼성 엔지 쪽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유를 갖고서 좀 반등을 하고 싶은데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일부 종목에 대한 최악의 국면들, 그러니까 뭐 셀 클라이막스는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받쳐줄 만한 대형주, 초대형주의 그 공간이 벼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김용준 멘토가 오늘 장에 내린 결론은 이제는 좀 셀코리아, 즉 압박카드의 시장의 지루한 부분에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좀 보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희망의 불씨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락 저지가 돼서 위쪽으로 강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미 선택을 네. 거래소 쪽이 아닌 코스닥으로 확실히 선택을 한 거고. 그건 맞아요. 예,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미 이제 이쪽은 이제 지루한 기간 조정 쪽의 개념으로 봐야 될 거다라는 좀 네.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바로 우상향 쪽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김영준 멘토의 오늘장을 바라봤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대희 멘토, 옵션 만기 기준금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특히나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뻔한 스토리다, 아니다, 뭔가의 돌발 변수가 나올 거다는 얘기도 있고,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김총재 자체의 발언 때문에 또 동결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 좀 쳐다보세요. 예. 네? 아니, 앞에서는 세게 얘기하고 오늘 태클 딱 들어왔는데 오늘 긴장하세요, 진짜. 아시죠? 그래서 오늘장 관망세가 좀 뚜렷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속에서 혹시 다른 전략들이나 다르게 바라보신 시각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죠. 글쎄 뭐 옵션 만기일 그 기준금리를 했어야 됐으면 저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그런 그 하는 총재에 대해서 그런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장을 좀 저는 좀 장을 보니까요 좀 혼조세가 너무 심해서 네. 전문가인 저도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오전에는 뭐 코스피 지수 다 올라갔다가 또 장중에 또 빠지고 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전기전자를 눌림목을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한 장이었는데 네. 좀 한편으로는 이 옵션 만기일 기준금리 옵션 만기일과 내일 기준금리 그 결정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방향을 잡고 좀 진행해 보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이 지루함에 좀 짜증이 지속되긴 했었지만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관망세로 좀 주도주나 아니면 다른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는데 주력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에이블CNC 같은 경우도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인데 대형주들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이제 7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는 힘들겠다. 뱅가드 물량도 있고 해서 네. 이제는 전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어쩔 수 없이 코스닥 IT 부품 쪽에 눌림목을 좀 단기 트레이딩에도 해서 그쪽이 가장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지고 짧게 방망이를 잡는 전략을 펴야 될 것 같다. 정대희 멘토는 7월까지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드디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ECB에 의해서 호주까지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 속에서 환율 시장이 엔저 현상이 100원을 뚫어내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어제 그 얘기 생각나네요. 엔저 현상 하니까 정재훈 멘토가 105엔까지 마디 상승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카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귀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카드일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영향 그리고 이 금리 카드 우리 김영준 멘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해야 되는 단어예요. 네.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지난 4월까지는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 현상 원화가 이제 110엔을 그러니까 110을 넘기면서 네네. 대외 교육 조건 자체는 최악의 국면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네. 다시금 교육 조건이 지금 더더욱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어요. 사실 환율 시장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그 금리라는 부분을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킬 거냐 물가를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딱 그 두 가지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경기를 부양해야 될 카드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다른 쪽에서 좀 이상한 각도에서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안 할 것 같아요. 또 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주도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타격들이 좀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더더욱 지금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급격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김용준 멘토가 보시기에 기준금리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긍정으로 다 화답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동결 쪽이 본인이 생각해서는 의견이 좀 동결 쪽으로 보시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이벤트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예. 우리 김용준 멘토가 생각하시는 의견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의 영향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떤 트레이딩 쪽으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트레이딩 예, 공간이 안 예,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제 기대치들을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쪽으로 기대치를 몰아놓은 상태에서 네. 확 뒤집어 버리면 이건 좀 나오겠죠. 아, 그래요? 예.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준 멘토가요, 초반에는 얼굴에 조금 이렇게 짜증, 진짜 시장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짜증이 좀 있는데 방송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방금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시장의 여론을 동결적으로 갔으니까 갑자기 인하 카드를 딱 이벤트식으로 떠들면 방긋 웃을 것 같다라는 저는 김용준 멘토, 우리 주식생생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의 그걸 읽을 수 있는데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 옵션 만기 영향 그리고 기준금리 자신의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기준금리는 예, 야구로 치면 뭐 구원투수 등판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네. 저도 동결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할 거면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하는 총재가 보시는 게 있겠죠. 뭐 뭔가 있으니까 네. 망설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종목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해서 뭔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장중에 이거 방향성 잡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흔들어댄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종목들을 좀 케어하는 게 어떨까?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두 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기준금리 자체적으로는 인하가 분명히 절실한 상황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동결이 될 것으로 우세가 점쳐진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추세 자체가 지금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도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셨으니까 지금 계좌 차라리 관리를 좀 꾸준하게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금융위원회에서 침체된 금융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IB 쪽 부분에 언급된 이후에 또다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주었죠. 그러나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 쪽에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오늘 방긋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론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실적 좋아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정대희 멘토. 뭐 저번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돌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을 좀 보고 옥석 가리기를 정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 실적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또 대형 증권사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를 가지고 뭐 추격 매수라든가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김용준 멘토, 이 부분 같은 건 사실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수종 쪽으로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존의 달리단말 쪽에 증권주가 금융섹터에서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주도 쪽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혹시? 당장 주도 쪽으로 가기보다는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나왔던 얘기의 핵심이 결국 투자은행 기능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중소형주들 자체적으로 전문성 키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은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자본 금액을 확충해 갖고 가는 거는 가능한 건데 네. 중소형 회사가 니네들 전문성 키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전문성 안 키우고 싶어서 안 키우는 게 아니죠. 못 키우는 거겠죠, 예. 사실은. 규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이걸 잘한다라는 어떤 전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서 증권업종에 대한 뭔가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조업이 크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업의 지원 없이는 힘든데 결국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증권 쪽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오랜 전부터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는 과정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장 수익화되고 모델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당장 돈벌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당장은 어렵다. 이건 좀 시간을 갖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당장 결과치가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그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정부에서 형성시켜줬다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자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증권업종에 대한 호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노출이 좀 됐었어요. 그 속에서 일시적인 효과 부분이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증권주 쪽으로는 이 일시 효과가 아닌 꾸준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주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권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할까 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그동안 이제 먹고 살았던 방법이 뭐냐면 리테일 사업이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성되면서 이제 그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동안 증권주가 괜찮았던 분위기를 좀 형성을 했었고요. 이제는 증권주가 가야 될 것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가 우선 완성이 돼야지만이 증권회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좀 창출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형사 기준으로는 자본금 3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까지 하고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금의 어떤 색깔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까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통법 통과는 분명히 증권주에 대한 호재이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그 혜택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요, 김영진 멘토. 네. 증권업종에서 최선호주 또는 탑3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오픈해 주시죠. 뭐 뻔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통법의 최대 수혜주고 헤지펀드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삼성하고요, 네. 미래에셋하고 대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큰데 오늘은 의외로 우리투자증권 쪽에 좀 세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죠, 네. 오늘 시세가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대형 증권사 쪽이 정부발의 이 방안책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래요.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인수합병이 거대 공룡을 또다시 만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방안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대희 멘토, 이 증권업종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벤트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 위주가 아마 투자은행 성장 경로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 위주의 좀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실적이 부진한 업종들은 말 그대로 대형 증권사에 좀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만의 그 전문화나 특성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면 중소형 증권사들도 그 방안에 따라서 본인들만의 좀 특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좀 증권주들을 좀 실적 효과를 보시고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대형 증권사 위주도 매매 트레이딩을 잡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반등 모멘텀이 기술적일 뿐이고 실제 최대 수혜를 가질 수 있고 지금 주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들 보니까 대형 증권사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멘토분들의 정리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최선호주는 대형 증권사 쪽으로 집중적인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경제 지표적인 매크로적 지표가 긍정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4월달 중국의 무역 수지가 호조세로 나왔다는 지표에 의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또한 이 속에서는 일부적인 뉴스 플레이에서 강한 상승도 좀 나오곤 있었는데요. 이 상승 배경을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특징이 있었고 관심 가져볼 수 있는지 더 갈 수 있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세계 그 경제 성장 엔진의 두 축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담보로 해서 전 세계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어떤 성장 엔진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어떤 소비 문화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성장을 이제 전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중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 5년 정도를 그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걸면 바로 먹혀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의 그 어떤 촉매들을 강하게 주지 않고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거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중심은 뭐냐면 중국이 언제 그걸 터뜨려 주느냐.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소 막혀 있는 유럽과 미국의 문제를 중국 쪽에서 해결해 주면 세계 경기는 또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사실은 최근에 한 2달 정도 동안은 중국 경기 지표가 살아나는 듯하다 다시 위축돼서 이제 그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지표를 통해서 결국은 향후 미래의 어떤 중국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무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들이 반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들이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국발 4월달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 표현으로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가긴 갔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거의 3-4% 이상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네. 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아픔을 많이 줬던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상생 기업 중에서. 특히나 뭐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가 뭐 분식회계 부분도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 지표 호조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까지 열어준다면 분명히 중국 관련주가 수혜를 보는데 이 투명성 문제를 발목 잡는 걸 버리고라도 중국 관련주들을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오늘 올라왔던 것은 그 중국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네. 너무 억눌렸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상한가가 한 4개 정도 표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모르는데 네. 중국 기업까지 쫓아가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도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상황이라도 체크를 하는데 네. 중국 기업에 전화를 하면 중국어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니하오마 주식승사 주센 뭐 이렇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 정보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는 굳이 이쪽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까지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분 표현 드렸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장 궁금한 게 기업의 IR 담당자 주담이라고 하죠. 총알을 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더 부족한 정보력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적인 위반적 부분들이 좀 더 발목을 잡고 있지만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참여해 봤을 때는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우리 국내 기업의 분석과는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정대희 멘토 트레이딩 관점에서 특히나 종목 포인트들 잘 잡아오시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선 추가 상승 모멘텀의 트레이딩 관점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관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매 포인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관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회계 투명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신뢰할 수 없는 거는 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중국 경기 지표는 또 안 좋았었는데 또 오늘 무역 지수는 호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지표 자체가 또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중국 기업 자체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마시고요. 좀 꼼꼼히 챙겨셔서 추격 매수보다는 또 급등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벤트성으로 그냥 넘겨보시고요.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김영준 멘토의 같은 의견으로 중국 관련주는 쳐다보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쳐다보면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서울경제TV. 예,
능력자한테 오시면 안 드리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자프린팅, 예, 찾아놨습니다. 오십시오. 그게 다예요? 예, 서울경제TV 정대희 멘토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 능력자라 그러면 자꾸 능력자는 입에 붙였는데 예. 본인이 능력자 하면서 어색한가 봐요. 능력자 아닙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능력자 맞습니다. 예. 뭐 예능 방송에서도 그 능력자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바로 딱 생각하니까 네. 저더라고요. 예, 제가 능력자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정색을 하면서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정대희 멘토가 능력자 있거든요. 아무튼 포트폴리오 수익만 제대로 안 나봐. 그냥. 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내일의 승천주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승천주를 알아보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2위 정대희 멘토의 인터파크가 꾸준히 유지됐고요. 3, 4위가 양순모 멘토의 세 종목이 모두 다 현재 3위와 4위로 올라오면서 하림홀딩스가 공동 4위까지 하는, 와, 이분 완전 도배하는데요, 상위권에. 네, 6위부터 한번 볼까요? 6위부터 10위권에서 특징적이 있다면 나무는 멘토의 골프존이 7위권으로 다시 한번 단계 상승이 이루어졌겠고요. 나머지 종목이 조금씩 내려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금일 종목 수익률 베스트 1위인 분이 어떤 멘토이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LG유플러스가 40.1%, 드디어 40%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LG유플러스가 나무란통 1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장인 관계로 오늘장 주간 상승률 베스트 5는 아쉽게도 휴장을 해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주식승천 승무패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 부분, 목표가 조달 부분에 대해서 포트에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온 걸 말씀드렸고요. 손절 또는 손실 매도 처리일 경우에 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나오신 김용준 멘토가 7승 1패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겠고요. 정대희 멘토가 바로 바짝 추격하고 오면서 3승 1패로 2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되겠죠.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와, 포트폴리오 정말 이뻐졌네. GKR까지 5.8%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우건설이 1.6%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보셨죠? 4종목 모두 다 낙폭이 축소되면서 5종목 보유 의견 됐으니까 곧 플러스로 전환된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순모 멘토 이뻐요. 어제 입술이라도 깨물어줄까? 입술을 깨물어주면 안 되는구나. 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마크로젠마저도 8.1% 상승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모습에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분이 셜록 홈즈 셜록 홈즈 맞네요. 한일위아가 어제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0.8%의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조금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2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능력자 맞는데요. 4종목 모두 다 긍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에서 핵심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없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가 능력자라는 캐릭터, 나를 능력자로 불러다오라고 했는데요. 포트폴리오 좀 이뻐지고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한 종목 한 종목씩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예, 먼저 인터파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최고점이었던 9,270원짜리, 자, 보시면
자, 요 9,270원짜리였거든요. 네. 요 고점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9,380원. 오늘 같은 경우도 9,370원으로 이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이제 9,270원이 돌파가 되면 익절 처리로 하겠다고 했는데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1분기 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15일 날 실적이 발표될 거라고 해서 그때까지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요거는 15일 날 되면 그때는 완전히 뭐 종목이 빠지던 내리던 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익절가는 예전에 8,5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린 기억이 납니다. 익절가를 8,500원 정도로 잡아드렸고, 그리고 9,270원이 돌파가 되면 익절해서 포트에 빼겠다고 했는데 실적 때까지만 좀 보고 15일 날 개인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일 실적 발표 그 당일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포트에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능력자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말씀하십시오. 깜빡. 정상적으로 일단 실적 부분을 조금 놓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15일날 실적 발표일 때까지는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15일날 실적 발표까지는 홀딩을 하는 전략이다. 인터파크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테크인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예, 또 테크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정대희 멘토가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우상이 좀 열려 있거든요. 예. 네. 능력자는 갈까 말까 안 했습니다, 저는요. 오, 예. 그래요? 그때 이 종목도 좀 가져 나왔을 때 네. 그때 김용준 멘토님께서도 좀 의아하셨고 네.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메모리 핸들러 테스트 부분. 그렇죠. 설명이 충분히 안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설명은 충분히 예. 안 됐어요. 예. 예, 설명은 충분히 안 됐지만 가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때 매수가 대비 목표가 8,200원이 이미 돌파가 됐고요. 네. 자, 8,000 예. 이거 왜 안 찍히네요. 예. 네. 생방송이라 그런가요? 네네. 자, 일단은 목표가 8,200원 1차 목표가자리는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8,600원 최고가를 좀 만들어주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익절가 저번에 제시해드렸듯이 7,900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7,900원 이탈되면 전략 매도가 아니고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30%에서 50%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그때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인 8,9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테크인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게임 관련주. 예, 위메이드입니다. 네. 예, 위메이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게임주들이 꼭 목표가를 정하면 몇백 원씩 부족해요. 위메도 또 능력자의 징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 뭐 동전 코인이 부족한가요? 오락실? 그래서 이것도 1차 목표가를 58,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58,100원. 400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왜 계속 모자란지 아세요? 글쎄요. 예? 제 능력이 딸리는 건가요? 아니요. 정대희 멘토. 이게 왜 모자랐냐? 옛날처럼 이게 오락실이 있었으면 저희가 동전을 넣어서 오락을 하면서 예. 그 부족한 동전의 목표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요즘은 이거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다운을 받으셔갖고 예. 저 하세요. 아시겠죠? 맞네요. 옛날에는 네. 동전을 미리 넣어놓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건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네. 예, 어쨌든 요것도 지금 아쉽게, 목표가를 살짝 못 미치고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58,100원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손절가 기존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58,500원 그 도달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 앞에서 오프닝 때부터 그렇게 그냥 뭐 김용준 멘토하고 저 주생 김도영 MC 무슨 김용준 멘토 저희 뭐 그렇게 지난주에 인터플렉스 얘기할 때 뭐 저희 그렇게 뭐 잘못했나요? 저는 인터플렉스 없었는데. 안 계셨구나. 제가 잘못했군요. 아니, 본인이, 진짜로 저를 설득을 못했고, 제가 워낙 잘하는 회사여서 그랬는데, 인정은 한다니까요. 인정은 하는데, 인터플렉스 어디 자신있게 능력자답게 리뷰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인터플렉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네.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역시 능력자기 때문에 수요일 징크스가 또 먹혔습니다. 네. 예, 저번 주는 이제 우리 김용준 멘토님 편하게 쉬실 때 저는 이제 목요일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 매수가를 44,200원 잡아드렸고요. 네. 5월 2일인데, 그 다음날 43,950원.
예, 저가 만들어주고 매수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급등주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급등주 하지 마시고 얼마나 여유롭게 갑니까? 그리고 저 방송 출연할 때 딱 맞춰갖고 예, 종목이 움직여줍니다. 이게 능력자가 시킨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목표가가요 얼마였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48,500원이었습니다. 넘겨버렸고요. 네. 넘겨버린 다음에 2차 목표가 5만 원이었는데 그냥 또 오늘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조금 아쉽게 한 17%까지 갔는데 저기 찍힌 거에는 한 1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네네. 포트에서 정리 안 하고요. 네. 예, 정리하실 줄 알았죠? 정리는 안 하고요. 자, 요거는 다음 목표가는요. 지금 요 빨간색 선이 아마 차트에 보이실 겁니다. 예, 5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목표가 자, 상향 조정인가요? 예, 목표가를 상향 조절, 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네. 피디님 죄송합니다. 예, 5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가져가겠고요. 요게 돌파가 되면, 55,000원, 예, 이거는 쭉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53,000원 정도로 수정해 드리고요. 익절가는 수정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손절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인터플렉스 들으셔서 잠깐만요. 저희 담당 PD 김상민 PD님 방금 방송 들으셨죠? 죄송하답니다. 목표가 저기 CG로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요. 인터플렉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 굴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인터플렉스 강하게 갔던 부분 정확하게 포트폴리오가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정데이 멘토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데이 멘토의 포트폴리오만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 점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내일 시초가 또는 장중 눌림목 또는 장중 고점 돌파에서 추격 매수 가능한 비장의 종목,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져오는지 기대하면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데이 멘토가 비아트론을 가지고 나왔네요. 김용준 멘토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고가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지고 나오셨는데 두 종목 모두 다 강력한 또다시 승천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되어 있는 비아트론과 하이비전 시스템 부분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김용준 멘토한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4월 30일 날 그 좋은 포트를 나는 자신있게 일단 클리어,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뭔가요? 그 얘기 전에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있게 얘기했던 부분은 손절 없었다는 얘기를 가장 자신있게 얘기했는데요. 네. 7승 1패가 나왔습니다. 네. 그 1패가 뭐였냐면 사실은 포트 교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뺀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좀 억울한데요. 그래요? 억울하세요? 그런데, 예. 자, 김용준 멘토 억울은 한데요. 나에게 손절매는 없다라는 거 저희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포트 교체에서 나갈 때 저희의 룰에서 패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네. 플러스권에서 나왔다라면 네. 저희가 승으로 잡아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1패가 잡혔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포트를 완전히 정리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종목이 변화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교체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우연하게 1등을 했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등의 자리를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진짜요? 각오가 대단하시는데 저는 지금 김용준 멘토의 의견에 하나는 정확히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달리던 종목에서는 이제는 더 추가 상승 없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용준 멘토 오늘 종목군들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김용준 멘토 그렇게 자신있게 다시 1위 탈환하겠다. 내가 클리어한 상태에서 내가 또 1등이라는 건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해갖고 탄생한 M&A 펀드의 1호 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1호이고요. 가장 확실하게 그 성공했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공정이나 검사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컴팩트 카메라 모듈 쪽 자동 검사 장비, 그러니까 조금 작은 카메라 모듈 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 대비로 봤었을 때 네. 그렇게 그 매출이 큰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한 850억 정도 한 상태에서 1,100억까지 올라오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이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44억. 그리고 순이익은 198억. 이거는 확정치가 아니라 올해의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지금 이 정도의 그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버행 이슈 물량들이 지금 대부분 해소되고 더 이상 시장의 물량 부담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사모펀드 전환하면서 그 형성됐던 주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의 지금 주가 상승은 이제 새롭게 어떤 재평가 작업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매매 포인트까지 차트를 통해서 뭐 괜찮을까요? 제 눈치를 보여주니까 뭐 당당히 하시는데, 저 사실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화소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고화질 쪽에서는 검사 단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확 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좀 시간을 갖고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 이런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매물대를 베껴놨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내일 시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 지금 이 종목이 앞에서 올라올 때 이 앞부분에서 좀 보이시지만 61선을 살짝 무너뜨리면서 한번 개인들의 물량을 좀 떨어내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요번에 밀린다고 해봐야 다시 61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61선이 계속 올라오는 걸 감안을 한다면 4,4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단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손절가는 4,400원 정도를 잡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요번 사이클에서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아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목표가 설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회사의 올해 예상 실적이나 순이익 전망치를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6,000원 정도는 안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6,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상태에서 매물대가 없고 현재 실적 부분을 가이던스를 가서 대입을 해보면 목표가 6,000원 정도 설정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흔들게 했던 손절가 부분이 대응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4,400원 손절가 이번에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김영준 내 사전에 손절매란 없다. 진짜 포트 자체가 손절매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정대희 멘토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런 매매 포인트 또는 종목에 대한 리뷰 포인트 그대로 우리가 동의해도 될까요? 예, 뭐 요즘 뭐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잘 가니까 뭐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좀 요걸 한번 좀 꼬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저희 토크앤 이슈앤토크에서 코스닥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너무 잘 갔을 때 그때 김용준 멘토님 답변이 이 뭐 파트론이라든가 기존의 뭐 옵트론틱이라든가 이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를 굳이 따라가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에서 보면 물론 가격은 다른 경쟁사 대비 조금 낮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또 추천을 하신 이유가 지금 좀 높은데 추천해도 개인 투자자에 추천을 해도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네. 김용준 멘토가 기업 리뷰할 때 포인트 잡을 때 안 들었구만.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아무래도 좀 눌림이 나오면 좀 잡았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대비로 그 뭔가 프리미엄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 프리미엄을 못 받았던 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 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올해 실적시 대비로 지금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출발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가시겠습니까?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의 주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사모펀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건 기업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기업이 이제 하이비전이라는 회사가 올라오면서 기업 가치가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를 놓고 지금 주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하이비전이라는 회사 자체만 놓고서 주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답변 됐어요? 저도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예. 저기요. 정대희 멘토. 예. 오늘 방송이 너무 잘 돼 있고 자신감 다 좋은데요. 예. 뭐 따라하기만 해. 예. 예? 뭐 답변 충분했구만. 새롭게 봐야 된다고 다. 그 다음 종목 뭘지 내가 궁금해. 그렇지 않아요? 김영진 멘토? 도대체 저분 오늘 왜 저러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AM, OLED는 많이 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비아트론 갖고 와서 제가 공격하면 좀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하세요. 참. 예. 그래요. 우리 김용준 멘토의 하이비전 시스템 새로운 가치로 영역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위치. 지금 이 정도 올라간 거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내일의 승천주 비아트론 가지고 오셨는데 예. AMOLED에 자신감을 찾는 김용준 멘토 앞에서 당당하게 비아트론 가져왔습니다. 설명 시작해 주시죠. 예, 비아트론을 일단 추천드린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인라인과 그 배치형 그 열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을 드린 거는요, 제가 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종목 상담할 때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몰라서 긴장한 게 아니고요. 너무 좋은 종목을 갖고 와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능력자가 추천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이제 가미가 됐고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스마트 TV가 플렉시블까지 더해지면서 휘어지는 TV까지 나오면서 점점점 고사양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사양 디스플레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업체의 열처리 공정 장비를 반드시 그 그러니까 반도체 그 패널 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사양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열 처리 공정 과정의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 그럼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인라인, 이 회사는 인라인과 배치형 두 가지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라인이 70%고 배치형이 30%입니다. 그 인라인이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가장 마진이 좋고 단기 수익이 좋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쪽에 네. 그 패널인데요.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중소형 열처리 장비의 시장 규모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2012년도에도 약 25% 정도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약 보시면 한 25% 정도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소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얘기하시죠. 예. 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예. 중소형 모바일, 능력자가 예. 살짝 꼬였는데, 예. 능력자가, 능력자가 살짝 위축됐어. 꼬였습니다. 예, 아닙니다. 안 꼬입니다.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중소형 모바일 그래서 패널 업체들이 고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패널들이 바로 이게 고사양 패널들이라는 겁니다. 요 패널들의 시장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그 비아트론에서
종료. 예. 비아트론에서 하고 있는 중소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LTPS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예. 것이 이제 고사양의 중소형용 모바일 패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쪽으로 하고 있는 패널들인데요. 네. 요 패널들이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그러면 네. 당연히 열처리 공정 과정도 필요한 이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스마트 TV, 그 대형 TV, 아직까지는 이제 올 2014년도부터 휘어지는 TV라든가 나오면서부터 대형 패널들이 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보시면 예, 대형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도 그래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충분히 엄청 많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증가폭이 엄청 예, 커지네요. 증가폭이 많이 커졌고 산업계화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어디까지나 좀 예상치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몸소 지금 언론이라든가 문제 보시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벌써 삼성이라든가 LG에서 아몰레드 TV 그리고 휘어지는 TV까지 나오면서 점점점 고사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쪽 비아트론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대규모 열처리 장비가 판매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중소형 열처리 장비와 그리고 대형 열처리 장비의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열처리 장비 시장 규모가 2013년도에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좀 익숙치가 않네요. 이 펜이요. 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작년 2010년도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 쪽에 투자를 덜 하겠다라고 해갖고 관련 경쟁업체인 SFA라든가 AP-시스템, ICD, 테라세미콘 이쪽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아트론의 또 다른 강점은 다변화되어 있는 고객의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다른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 비아트론의 평균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었고요. 매년 2배 가까운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실적 발표가 15일이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5일 날 발표가 될 거고요.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네. 5월 달에 이 종목이 이제 보호예수 그게 좀 나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군요. 그게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모가가 약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의 주가 흐름이고 이 회사의 펀드멘탈이라면 그 대주주는 당연하겠지만 그 우리 자사주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이 좀 그런 주식들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차트를 통해서 BAS 미리 해놨는데 비아트론 얘기를 비아트론. 해주실까요? 네. 이 키보드도 네. 이제 말이 안 먹네요. 네. 능력자 앞에서. 자, 비아트론입니다. 요 매수 포인트는 간단하게, 정말로 진짜로 시초가에 드리고 싶었으나, 네. 장이 워낙 불안한지라, 네. 제가 19,500원짜리, 19,600원. 네, 19,600원 목표가. 예, 매수가를 19,600원으로, 예상했죠? 요 5일선 부근에 좀 눌림이 나오면, 네. 여기서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18,400원짜리로 거의 21선 부근, 여기 딱입니다. 네.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잡아 드리는 거니까요.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짧게 좀 잡아 드리고, 요것도 목표가 돌파했다고 해서, 빨리 팔지 마시고요. 그냥 기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자리 돌파되면 주가가 더 위로 갈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대인 멘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 열처리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은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열처리 장비를 하게 되면 수일 문제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류 범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리 공정 자체가. 그러면 향후적으로 현재 열처리 장비가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의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짧은다고 하면 3년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비아트론이 상장이 되고 나서 기대감은 좀 많았었지만 주가 상승 자체를 제대로 못 가져오다 최근에 반영분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하셨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평균 매출액 성장률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런데 보호예수 물량 별것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무려 300만 주 가까이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요건 300만 좀 리스크가 좀 커지지 않나요? 제가 오늘 그 주식 매수 자 화면을 좀 네네. 보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최대 주축 지분하고 우리사주 조합 물량 자체 300만 주가 아이고,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예. 충분히 내놓게 되면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관점 아니에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펀드메탈이고 펀드메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가 내놓으면 이 회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대주주가 물량이 나왔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주주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약 1.8% 정도가 나왔고 상장일이 5월 31일입니다. 31일입니다. 근데 왜? 다음 주 제가 나올 때는 이미 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빼도 됩니다. 왜? 능력자니까요. 그러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 제가 앞에서 살짝 정확하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렸는데 살짝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세게 악 물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최대 주주 측에서 대주주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만약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저희 방송을 통해서 무슨 이벤트를 결정진다고 하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분장을 하든가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물량이 나왔는데 무슨 분장을 해요. 아무튼 여기다 완전히 아무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신없이 지금 정대희 멘토 오늘 너무 준비를 잘해 오시긴 했는데 오버랩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재미나게 지금 승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들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가 비아트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19,6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을 해서 매수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하이비전 시스템, 검사정비 쪽으로의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가 내일 시초가 공략이겠고요. 공격 앞으로 목표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6,000원 제시해 주고 손절가 4,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김용준 멘토가 클리닝한 상태의 포트를 하이비전 시스템을 내일 시초가에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인터파크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15일이라고 했죠.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인터플렉스 목표가를 다 도달하면서 상향 조정 53,000원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고 떠들고 내일의 승천주를 이렇게 조금 가벼운 것 같지만 핵심 포인트까지 집어부터 가보기는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의 소문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떠한 증시 뒷담화 내용들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비해서 본다라면 시간차를 두고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율이 중후반부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실적이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빼면은 대형주 쪽은 추풍 낙엽이죠. 김용준 멘토. 예. 앞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매매를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실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오늘부터 좀 쇼크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제 그거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실적이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은 급락을 맞는 거고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실적 나빠서 빠졌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실적 체크를 이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체크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요. 기업에다 직접 전화하시면 웬만큼에 대한 분위기는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조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턴하는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에 좀 방향을 맞춰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실적 자체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이제 돌릴까 말까 또는 돌렸던 종목군들은 제한적인 하락일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는 이 1분기 실적을 벗어나서 중소형주나 대형주들 추가적으로 좀 이제는 조금 돌아올 것으로 보시나요? 전체 그림상? 전체 그림상으로는 좀 도는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잔진동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IT 쪽은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투자들이 좀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IT 쪽은 지금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낫고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낫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1,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정도가 거의 최악이었을 거다. 작년. 시기적으로 전기전자 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기적인 비수기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잘 이렇게 넘어가는 걸 봐서는 하반기로 분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김영준 멘토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들이 이제부터는 좀 랠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대 멘토, 오늘 에이블 CNC 어닝 쇼크에 한가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뇌관 폭탄 스타트되는 것 같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코스닥에서 뇌관 폭탄, 에이블 CNC는 코스피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얘기하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당신 때문이야.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형주들이 대형주 행색을 못하죠. 무늬만 대형주고,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사람의 탈을 쓴, 뭐,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탈만 대형주지, 지금 완전히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처럼 본인들이 잡준 줄 알고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담당자한테 통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제가 좀 해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는 잘 답변을 안 해주고 바쁩니다, 그분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급 체크해서 기관이나 외인하고 꼭 보시면 실적 시즌에는요, 기관과 외인이 먼저 삽니다. 실적 시즌 잘 기관만 체크하셔갖고 그런 것 좀 수급을 판단해서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판단해 보셔서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에이블 CNC도 또다시 그 얘기 나왔죠? 이분이 오늘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내 일부러 코스닥지 코스피인지 해보려고 한 건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또 아시죠? 부사장이 먼저 이 실적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먼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예. 도대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주식 상장해서 돈 벌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경우 좀 터졌다고 해서 부사장들이 이렇게 파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싶고요. 이거는 신뢰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안 쳐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좀 실적 어닝 쇼크가 났다 그래도 이 실적 어닝 쇼크가 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안 좋아서 그 쇼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을 했던 그 분들이 그렇게 팔아치우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해소합니까?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좀 이런 거 먼저 사전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들은 좀 이제는 좀 근절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뒷담화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저 주생 김도영도 저희 부모님께 카네이션 하나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버이날 맞아서 메디포스트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릎 연골 재생치료제죠. 카티스템에 대한 시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다가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어중간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버이날 선물 1위라고 하는데 카티스템 시술이 오늘 좀 많이 늘었대요. 이게 메디포스트의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사실? 김영준 멘토?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메디포스트 정확하게 얘기 들은 게 10,000원에 들었어요. 10,000원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41,000원이지만 예전에 이제 그 증자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8만 원인데 만 원에 들었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추세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은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주인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아마추어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쟁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파티의 끝 무렵이 피니시 무렵에서 실제 주인공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흥분되어 있는 관중들만 남아있다 이 얘기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자. 예,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종목에 저는 관심 없다. 예. 연골치료, 재성치료였고 주가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정대희 멘토는 이 카티스템 시술 때문에 사실은 메디포스트 주가가 갈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주가는 좀 말이 안 돼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약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약주들은 뭐 실적이 허상돼 있다, 그러니까 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고 엔터주랑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라든가 엔터주들은 그 실적들이 예상치는 뭐 막 증권사에서 나오는데 얘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의약품이 상용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약이 상용화 단계까지 가고 그게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디포스트는 개인적으로 제 CD였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최근에 셀트리온하고 RNL바이오라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팔고 나가지 않을까. 대주주가 안 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쳐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메디포스트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마디씩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계좌에 집어넣어서 내년 어버이날이나 또는 6월 달에 우리 부모님들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려면 메디포스트를 김용준 멘토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을 버시려면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용준 멘토와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것을 어느 곳에서 찾아뵙고 같이 매매를 해야 되죠? 제가 일단은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회원 모집이 거의 마무리가 단계입니다. 이제 한 서너 분만 채우면은 더 이상 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들어오시려면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인원이 딱 차면 거기서 스톱을 할 겁니다. 더 이상은 회원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만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회원 모집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네. 하여튼간 들어오실 건 빨리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김용준 멘토가 이제 마감 임박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분한테 조금 더 열어주시지.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면 그건 방치고요. 네. 예. 김용준 멘토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했었지만 저는 김용준 멘토의 저 마인드가 너무 좋습니다. 저 주생 김동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차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자 다음 달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드리려면 메디포스트 매매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매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뭐 갖고 해야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영주 멘토님이 더 이상 인원이 꽉 차면 방치라고 하는데요. 네. 전 능력자이기 때문에 방치 안 시킵니다. 오십시오. 예,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뵈야 되죠? 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오시면 정대희 멘토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증시 디지털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 11시 12분 51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역시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근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속보상으로 좀 봤을 때요. 미국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이제 최근 랠리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약보합세로 시작하면서 이제 숨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15,000 위에서 장을 마쳤고 S&P 500은 지금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경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확실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일 아시아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 예정인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관심을 가지면서 체크해야 될 요소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발 부분에서 재료가 부재 쪽이다. 그래서 관망세 쪽이 좀 뚜렷할 것이다. 흐름이 추가적인 변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유럽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쪽은 독일발의 지표 호조 이후에 중국발의 훈풍 속에서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게 했는데요. 그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이제 중국의 무역 지표 호재로 인해서 일제 강보합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는 시장 예상을 훨씬 상회하면서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약 1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자원, 광산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중국 지표의 놀라운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최근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위장 결제 대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좋았고 증시와 상품 가격 모두 지금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한머니 유입과 수출입 규제 강화, 예대 비율 제한 등을 하기로 일요일 새로운 규제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달 무역 수지 발표는 다른 모든 경제 지표보다 우선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중국발 4월 무역 수지 자체의 집중 포인트에서 유럽도 거기서 화답을 하면서 긍정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좀 했습니다. 주간 시장만큼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흐름과 수급 체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지금 명일 금통일 앞두고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대륙에서의 지금 상승 기간에 코스피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일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그리고 개인과 기관에서는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여전히 재미없는 장세, 그다음에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큰 특징적으로 없는 것이 아쉽지 않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쏜살같이 달려온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이제는 마지막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무리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인 멘토 내일장 전략, 구체적인 전망, 전략 앞에서 금통위 옵션 만기 예용을 하셨으니까 예. 핵심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날에 또 급등주들이 오늘도 움직임이 뭐 조류독감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 그런 거 잡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나고 그리고 기준금리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제 전략은 똑같습니다. 방망이 짧게 짓고 분할 매수로 그리고 본인들 갖고 계신 종목 케어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좀 관망세로 가자. 예. 그리고 신규 종목 편입보다는 손실 나 있는 종목들은 약간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매수해 주시고 아니면 수익 나는 것들은 좀 자르시면서 추세 보다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김용준 멘토 내일 이벤트 데이이긴 네. 한데요. 내일장 어떻게 좀 딥플로 해볼까요? 일단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형주의 강세는 지속된답니다. 지금 분명히 2013년도에는 그 굉장한 기회입니다. 굉장한 기회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거는 예전처럼 대형주를 할 때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승장에서 철저히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지수 안 봅니다. 지금 지수 안 보고 우리 종목만 매매를 하고 그것만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짧게 잡고 매매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된 것들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려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 속에서 가격에 상관해서 매집 스타트를 해야 될 시기다.
저희는 이미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집을 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을 빨리 샘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좀 만나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두 분 수고도 많으셨고 저 주쌤이 가장 수고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요. 저희 주식시장의 셜록 홈즈 탐정 멘토죠. 정재훈 멘토가 오늘 밤 지금 방송이 끝나고 잠시 뒤 11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야 될 종목을 대공개하고 종목 3단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샘플러스를 들어오셔갖고 멘토 생방송 접속해서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11시 30분에 방송 끝나고 잠시 들어가서 참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수요일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 이벤트가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방망이 짧게 잡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